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간도 이게 정맥과 동맥, 담세관으로 어우러진 입체 구조 아마 기억나시죠? 참 신비롭습니다. 신장의 기능적 단위 구조인 이 사구체 역시도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그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벌건 덩어리, 그죠? 강낭콩처럼 생긴 덩어리긴 한데 이게 아주 미세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그냥 그쵸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 안에 있는 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해서 아주 그렇죠. 정교하게 고안된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사고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뭐 이런 포도사이트, 그렇죠? 포도사이트, 그다음에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캐필러리 엔도텔리얼 셀, 이 세 가지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형태, 기능적 유닛이죠. 자, 신장은 이 사고체 덩어리입니다. 이 사고체로 인해서 생명체는 항상성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점막은 이제 이게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같은 음전을 띠는 알부민은 통과하지 못하지만 이 손상된 경우에는 알부민이 유로 배설되기 때문에 임상병리학적으로 접근이 또 가능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예, 아주 뭐 정신없는 사진이긴 한데, 자,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하시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자, 사고체는 이제 앞에서 본 슬라이드에서 이 포도사이트, 또 모세혈관 내피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다음에 이제 메산지알 셀이라고 했죠. 그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안지오 그러면은 이제 사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안지오 그러면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메산지알 셀, 이런 셀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 또 원이 곡線혈관이 붙어서 접해서 흐르고, 또 한쪽에 이 프록시멀 튜블도 붙어서 이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야 이제, 어, 이 사구체를 이제 사구체와 이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지나가면서 뭐 농축도 하고 희석도 하고 재흡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요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 그쵸. 참 어떻게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세포 유기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혈장이 이 사고체를 이제 끊임없이 도는 과정 동안 또 매 순간 몸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이동되어 오고 또, 또 이제 사고체 세포들은 이제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수시로 뭐 혈압, 삼투압 등을 체크하게 되고 또 이제 몸은 별 탈 없이 그렇죠? 무수하게 많은 세포들이 덩어리를 이루어 사는 아주 그렇죠? 고도로 밀집된 세포 집적된 구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런 구조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할 수 있도록 그렇죠? 생명 활동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힘쓰는 그렇죠? 이런 세포들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용어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자, 먼저는 이제 신장 질병입니다. 신장 질병, 레날 디지즈. 그러니까 신장 질병은 신장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한 통칭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신장 질병 중에는 뭐 신장의 기능 손상이 촉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신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레날 디지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날 디지즈는 이 아래쪽에 있는 레날 인서피션시, 레날 페일리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뭐 렙토스파이라 감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레이프나 레이진 톡시시티, 그렇죠? 뭐 이런 톡시시티 또는 어떤 톡식 물질에 의한 톡시시티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것이 바로 레날 디지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장 기능 부전입니다. 레날 인서피션시. 자, 신장 기능 부전. 자, 이때는 이제 신장의 여러 기능 중에서 배설 기능은 정상이지만, 자, 그러니까 배설 기능은 이제 정상이기 때문에 질소혈증은 아직 없습니다. 질소혈증은 이 대표적인 질소 배설물이 이제 그렇죠 체내에 이제 축적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 질소혈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설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요외 농축 기능 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희석 기능이 손상된 경우가 바로 레날 인서피션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드니가 있을 때 어떤 원인이 작용을 해서 점점 손상되기 시작할 때, 물론 다른 기능들도 손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임상병리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렇죠.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농축, 그 다음에 희석,
희석 기능의 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보통 이제 신장 기능의 한 66%에서 75% 정도가 손상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퍼센트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66%에서 75% 정도 소실되면 renal insufficiency다 이렇게 얘기하고 간단하지만 바로 요비중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비중 검사가 정확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검사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부전입니다. renal failure. 네, renal failure는 뭐냐면 신장으로서는 뭐 거의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죠? 신기능의 75% 이상 기능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실제는 이제 그 이상 손상되었고 남은 세포들이 이제 뭐 젖먹는 힘까지 모아서 최대한 버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배설 기능의 장애, 비비언 크레아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배설물이 있는데 역시 우리가 임상병리학적으로 체크 가능한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항목이 바로 비비언과 크레아틴인데 이 배설물들이 제대로 배설이 되지 않아서 몸 안에 축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배설물은 그냥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설 작용은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매 순간 여과가 되고 재흡수도 되고 하면서 이렇게 배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능이 손상되는 상태가 바로 이제 신부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신부전. 자, 이제 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제 근데 이 비비엔 크레아틴이 증가된다고 해서 항상 신장 기능이 손상된 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간에서 이제 빌리루빈 대사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겁니다. 빌리루빈 대사는 사실 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것이 바이레시스라든지 뭐 암모니아 검사 같이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네, 바로 간 전성도 있고 간 후성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개나 고양이에서 또 피지올로지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질병과 관련된 피지올로지가 다르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는데 비비언 크레아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비언 크레아틴도 신장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죠?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는 경우에 증가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죠? 뭐 탈수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뭐 얼마든지 농축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뒤쪽 신후성이죠,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 마찬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하수관 또는 배수관 이런 게 막히고 아니면 그 뭐 매일마다 이게 쓰레기를 수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쓰레기 수거 매립장이 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집에서 쓰레기를 내놓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수거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지만 또 매립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완전히 제거가 안 되니까 집 안에 계속 쌓이겠죠. 그런 상태가 바로 질소일증이다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형 크레아틴은 항상 신장에 의해서만 증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떤 환자에서 비위엔 크레아틴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것이 신장과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장과 관련됐다 그러면 이미 75% 이상 손상된 거기 때문에 이후가 그렇죠. 이후가 안 좋겠죠. 이런 점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이제 흐름도인데, 자, 신장에 어떤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은 손상이 가해질 때, 기능 손상까지는 뭐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간과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ALT나 AST 같은 경우는 손상 지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손상 지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떤 원인이 간 손상을 유발했다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렇죠. 초기 단계에서부터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신장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요에서 감마GT 같은 항목은 또 세뇨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신장 세뇨간 손상의 지표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연구 목적인 경우에 좀 국한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SDMA 같은 이제 물질이 그렇죠? 임상에서 소개가 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SDMA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25% 정도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SDMA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죠. 조기에 신장 손상 여부를 그렇죠. 기능 손상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로서는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SDMA도 점점 이 SDMA 뭔가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이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경우들이 가끔씩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좀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감지덕지인 거죠. 그렇죠? 감지덕지다. 자, 앞에서 얘기한 거지만 자, 어떤 손상이 이게 계속 신장에 가해져 가지고 진행이 될 때 초기에는 그렇죠. SDMA 말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거의 뭐 이제 한 60% 이상 그렇죠. 손상되어야 아까 보면 이제 기능 부전이라고 그랬죠. 기능 부전, 레날 인서피션시 상태가 되어가지고 간단한 그 요검사를 통해서 그죠. 농축 희석 기능의 손상 여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원인이 또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한 번 손상인데 그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뭐 75% 이상까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때 바로 질소혈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설 기능의 손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신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그렇죠? 이 초기 단계에 신장이 손상되지만 뚜렷한 임상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단계에서 요걸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요것이 항상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질소혈증이 있을 때 이 질소혈증이 신장과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이제 대비적으로 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ALT, ALP 이런 값들이 증가했을 때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도죠, 정도. 그렇죠? 얼마나 손상됐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라이머리냐 이게 그렇죠? 프라이머리냐 세컨데리냐 이런 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신장과 간에서 이 접근의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소혈증과 요독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질소혈증, 아조테미아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비엔이나 크레아틴이 증가한 상태를 질소혈증 상태다. 뭐 둘 다 증가해도 되고, 뭐 하나만 증가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좀 심화가 돼가지고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요독증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독증 상태 이때는 이제 주로 이 비위엔이 암모니아로 전환이 되면서 주로 이제 장으로 일부 배출된 것이 암모니아로 전환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를 요독증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비위원과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임상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 증상, 특히 뭐 이런 구강 궤양, 괴사가 되고 이제 궤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커멓거나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혀가 일부가 이게 뭐 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나름 이제 신장 질환에 있어서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신장이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 신장은 또 뼈 활성에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비타민 D를 활성화해가지고 또 칼슘 대사까지도 관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린 개들 중에서 보면은 만성 신부전 상태가 이제 타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 보면은 이 비타민 D 활성에 문제가 있고 칼슘 인 대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뼈 형성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뼈에 있는 칼슘들이 강제로 동원이 되면서 뼈가 이제 물렁뼈가 되는 그러면서 섬유세포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러버조다 그러는데 러버조. 고무턱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죠. 이 섬유세포와 콜라겐 형성이 되면은 뼈같이 단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러버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어린 개들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든 개에서 만성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 이 뼈 구조가 특히 이제 상악이나 하악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상악이나 하악에서 칼슘이 동원이 되면서 뼈가 약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도 가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혈인자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배웠죠. 조혈인자. 그래서 이제 만성 신부전인 경우에 특히 비재생성 빈혈이 이 조혈인자 합성 장애로 인해서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조절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전해질 조절도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조절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혈장 삼투압 증가 감소에 따라서 뭐 소듐 배설을 촉진하든지 뭐 수분 재흡수를 하든지 하면서
항상성 유지하고 혈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라스 시스템 아시죠? 라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한편 이제 신장은 사구체에서 걸러진 여과물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물질을 이제 재흡수하거나 배설을 촉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수소이온이라든지 중탄산이온 등이 있습니다. 이 수소이온, 중탄산이온의 합성, 재흡수, 배설 이런 걸 통해서 몸의 또 산염기 상태를 이제 조절하거나 또 산염기 상태일 때 이제 보상하게 되는 이런 역할도 좀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재흡수와 생산 배설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세포가 근위, 원위, 집합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상병리학적으로 또 쉽게, 그렇죠? 그다음에 저렴하게 또 이런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이제 배웠죠, 그렇죠? 어떤 케미스트리 항목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장이나 질병의 특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트 문제도 중요하고, 어베일러빌러티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로 이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배설 기능인 겁니다. 배설 기능. 그 다음에 산염기 쪽은 이제 특수한 경우에만 우리가 좀 보게 되고요. 네. 비유엔 크라티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SDMA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요에서 비중을 보면서 이 농축이나 희석이 제대로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일부분을 평가하면서 신장의 상태를 우리가 관찰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BUN, 블러드 유레아 나이트로젠. BUN은 이제 포유류의 주요 질소 노폐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량이 작습니다.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쉽게 체액 내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고 쉽게 이제 들락날락거린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도 파열이 나가지고 방광요가 체강으로 흘러 들어와서 요복 상태, 유로페리토니움, 그렇죠? 유로페리토니움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게 방광에서 유래되는지 알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 혈중 BUN 크라틴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중에서 BUN 크라틴을 검사해가지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중보다 복수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요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BUN 같은 경우는 체내 평형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BUN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크라틴 같은 경우는 좀 분자량이 커가지고 좀 시간도 걸리고 해서 도움이 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하여튼 BUN은 포유류의 주요 질소 노폐물이면서 우리가 임상병리학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아주 쉬운, 그렇죠? 아주 쉬운 항목이다. 신장에서 배설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 BUN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간에서도 그 인본 메타볼릭 에러라는 것을 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이제 유레아로 전환되는 그 사이클에 이제 여러 가지 효소가 관여가 되는데 효소가 선천적으로 결핍이 돼가지고 문제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암모니아가 주로 어디서 생기느냐? 주로 보면 바로 이제 사료입니다. 사료 중에 단백질에서 이 암모니아 생성이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하게 되면은 장내 세균에서 분비되는 이제 효소작용으로 암모니아가 형성되고 이것이 문맥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간이 건전한 경우에는 그렇죠. 간 기능이 건전한 경우에는 바로 이제 간에서 유레아 사이클을 통해서 유레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내인성 암모니아인데 내인성 암모니아는 뭐냐면 뭐 단백 이화가 일어나는 경우죠. 그렇죠.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경우에 단백질 활용이 되면 암모니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는 뭐 고열이 나는 염증 상태나 절식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된 암모니아가 유레아로 변화돼 가지고 75%는 신장으로 배설이 되지만 일부는 또 장으로 배설이 되어서 다시 순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는 이렇게 이제 장으로 배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자 할 때 약간은 이제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키드니로만 빠지는 게 아니고 장으로도 배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보다 좀 저평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나 이제
비위에는 또 신장에서 요 생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재흡수되기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근데 저평가보다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재흡수되는 비율이 질소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요 흐름이 좀 느려지거나 그러면은 재흡수가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탈수가 있거나 이게 되면은 흡수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보다 좀 그렇죠. 약간 과장되는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료 영양, 그렇죠. 사료 영양, 그다음에 엔도제너스 암모니아에 의해서 유리아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간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은 합성과 관련된 기능을 평가할 때 비유엔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고 신장에서 관련성은 뭐냐면 그렇죠. 이 만들어진 것을 배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장의 배설 기능을 평가하는데 활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비위에는 이제 이 시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시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시간 절식하는 거 아주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 식이 단백질과 또 내인성 암모니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소화관 내로 다량의 단백질이 공급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고단백 식이, 그렇죠? 고단백 식이와 또 소화기 출혈, 그렇죠? 출혈. 자, 이게 혈액 블러드도 상당한 단백질의 소스가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혈중의 단백질은, 다른 거는 다 미리암퍼 데시리터지만 단백질만큼은 뭐냐면 구람퍼 데시리터도 이 단백질의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 출혈이 있게 되면은 단백질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이제 암모니아 생성이 또 지대하게 또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단백질 식기도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죠? 그 질이 안 좋은 단백질 이런 거 많이 공급하게 되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가스가 많이 차는 거죠. 가스 많이 차고 암모니아 많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를 공급한 아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높은 정상치 비율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아마 고단백식이긴 하지만 이 단백질이 그렇죠? 아주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높은 그렇죠? 아주 초고급 시기가 또 공급이 된다 그러면 아마 레퍼런스 레인지가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소화기 출혈 부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소화기 출혈 부분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자가 소화관 내 출혈이 있다면 비위에는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비위는 증가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비위이 증가한 모든 경우에 항상 출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비위는 그렇죠. 근데 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소화기 출혈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 그렇죠. 단백질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위이 증가하겠죠. 근데 또 뭐냐면 바로 이 소화기 출혈이 있는 경우는 또 뭐냐면 보통 또 탈수가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비위엔 크레아틴도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위엔의 증가가 탈수에 의해서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요거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카페에서 좀 카페에도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카페에 그렇죠? 요 카페에 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카페 피해서 1973번하고 그 다음에 225번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요 빈혈이 있는 환자에서 비위엔만 증가한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